1번 자동차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앞으로 여러분의 3개월간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전반적인 3개월간의 연애운의 흐름과 그리고 주요 이슈,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을 특별한 인물 특징, 그리고 관계 흐름을 통한 만남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연애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3개월간의 연애운의 흐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드 8, 9, 10번 나열의 카드가 거의 차례대로 나온 걸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연애에 대한 심정이 좀 부정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과거 카드에서도 소드 9번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한 상태,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던 상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과거의 연애로 인해서 아직 헤어나오질 못했다던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 연애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는 나는 왜 이런 연애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라는 약간 비판적인 사고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현재 밤마다 뭔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음이 좀 초조하고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짐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상하게 밤만 되면 우울감이 좀 찾아오는 분들, 두 번째는 소드 8번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스스로가 약간 묶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도 못하겠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받지도 못하겠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집만 하는 집돌이 집순이이신 분들, 과거 트라우마 또는 과거에 안 좋았던 연애로 인해서 연애활동, 이성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올가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연애 정선에 뛰어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연애에는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또 상처받지 않을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감정들 때문에 좀 움츠리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실까 싶어요. 그리고 미래의 카드에서는 소드 10번이 나왔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고 불안한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일종의 감정의 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여러분들의 이런 감정들이 좀 충격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 누군가를 마음에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빨리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나도 의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래된 어떤 감정, 묵은 감정에서 헤어나게 되면서 또 불필요한 감정, 기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감정적으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스스로 갇혀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면서 감정적으로 새로운 전환점에 다다르게 되면서요, 새로운 또 시작을 할 수 있는 운이다. 초반에는 어떤 심리적인 정체나 불안감이 강할 수는 있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젠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감정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3개월간의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컵 2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일단 누군가와의 상호적인 감정 교류가 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카드거든요.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끌리고 교감하는 만남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건 우연히 스쳐가는 만남이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서로가 신뢰가 깊어지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만남은 단순한 썸보다는 감정적인 어떤 인내와 용기, 내 내면에 있는
있는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처음에는 서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따뜻하게 길들이는, 서로의 가랑비리에 옷 젖듯이 서로가 스며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불꽃이 팍팍 튀는 그런 만남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만남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펜타클 5번 카드가 나와서 초반에는 어떤 외로움이나 상황적인 공백,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할까?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잠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된다거나 연락이 살짝 뜸해진다거나 혹은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 장을 조합해보면 서로의 어떤 끌림 그리고 감정적인 인내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약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컵 2번과 인내의 카드를 봤을 때 친구 관계에서 감정이 피어오르는 흐름, 예를 들어 학교 친구, 회사 동료, 동호회 사람들, 좀 편하게 지냈던 관계에서 연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내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될 인연 중에 처음부터 확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친구처럼 편한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뉴페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소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주변에 이성이 한 명도 없어요 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이 조금 뒤로 미뤄지기는 하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 또 가까워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과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군지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인상이나 느낌을 보면요. 뭔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날카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를 나눌 때도 좀 굉장히 신중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감 있고 듬직한 이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피지컬 또한 좀 안정감 있습니다. 균형 있고 좀 묵직하고 단단한 점이 끌리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뭔가 겉모습을 봤을 때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과하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 볼수록 매력이 있는 얼굴이다. 한눈에 딱 봤을 때 튀는 인상에 팍 남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평범함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일단은 눈매는 좀 날카로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날카로움이 뭔가 맑고 차분하면서도 집중력이 느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에서 눈빛이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막상 또 이렇게 마주보면 생각이 깊고 좀 냉철해 보인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눈매는 아래로 약간 처졌다기보다는 소드카드나 펜타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또렷하고 정돈된 쌍꺼풀은 없지만 날렵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주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도도하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눈을 좀 잘 피하지 않는 분들 있죠.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안정감 있고 좀 단단함. 어쩌면 눈, 코, 입 중에 코가 가장 인상이 강할 수도 있어요. 뭔가 오똑하고 곧게 중심을 잡고 있다 보니까 외모가 뭔가 안정감 있고 균형 있어 보인다. 코가 너무 크거나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입술은 좀 평범해요. 굉장히 뭔가 부드러우면서 그렇게 얇지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뭔가 조화롭습니다. 어떤 분처럼 입술이 막 엄청 통통하고 막 이래가지고 입술에만 눈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 코, 입의 조화가 굉장히 안정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딱 봤을 때 신중함이 묻어난다. 그리고 또는 말을 조곤조곤 잘하는 현명하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키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평균 이상 정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약간 평균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작거나 너무 커 보이지 않은 체형이거든요. 그리고 근육질이 우락부락 있는 타입이라기보다
이 사람 그렇게 막 운동을 즐겨하는 사람 같진 않아. 근데 우리 약간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거기 사이로 보이는 장근육들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심줄이 살짝살짝 튀어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섹시함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들의 성격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컨트롤이 잘 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타인과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인이 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만남을 가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상대방의 감정의 속도나 생각들을 좀 배려하는 스타일이다. 급하게 막 들이댄다거나 감정 기복이 커서 왠지 저 사람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 사람이 고민이 끝났구나가 좀 보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서서히 열어가면서 신뢰감을 깊게 쌓아가는 내적 친밀감을 높여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연애에서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가벼운 연애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선호하거든요. 상대의 어떤 안정감이나 현실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든 연애라든지 갭 차이가 너무 크다든지 이래버리면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헌신적이고 현실적인 연애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경제력적인 부분이나 신뢰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일단 결정만 내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면 꾸준히 옆에서 있어주는 약간은 츤데레 느낌이 강해요. 막 대놓고 사랑에 막 애교 부리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렇게 명백히 눈에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직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마음이 열리고 점점 더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 내면의 깊이를 파악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 표현도 그렇게 막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초반보다는 점점 더 넓혀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적극적인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나의 감정을 말하면 이분들도 같이 그에 응해주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이 만나게 되시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데이트를 하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 펜타클 킹이나 소드 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 좀 약간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적인 것보다는 약간 정적인 거, 산책을 한다던가 요가를 한다던가 음악을 듣는다던가 독서를 한다던가 전시회를 간다든지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것에 흥미가 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자극이 필요한 지적 대화가 소통이 잘 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자극적인 대화, 오픈 마인드의 대화는 약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마음에 들 때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과감하게 나서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과하게 나가오면 약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나에게 부담스럽다 했을 때는 약간 뒤로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약간의 거리감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어쩌면 여러분도 상대방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들었을 때 내가 조금은 좀 부담스럽게 다가가지는 않았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하게 다가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관계를 이어가시면 어떠실까 해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만남 시기, 관계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장부터 펜타클 퀸 인물 카드가 떴단 말이죠. 그래서 만남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4주 안, 사자가 들어가는 게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컵 6번이 나와서 일단 알아가는 시기와 만남에 서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왜냐면 여러분들은 컵 2번이 나와서 충분히 연애까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펜타클 4번까지 나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욕심, 갖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해서 정말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큰 이슈만 있지 않는다면 연인까지 충분히 발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컵 6번은 과거의 인연 또는 익숙한 인연과의 접점을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설사 지금 나는 정말 못 잊겠어요. 그 사람을 저는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상의 카드에서 욕심 카드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건 절대 내려놓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은 과거 인연분과의 연락운이나 또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까지 두 가지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애를 위한 팁을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는 어떤 이 감정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초반에 봤듯이 어떤 불안감과 자기 검열이 강하거든요. 실제로 누군가가 다가와도 이게 진짜일까? 이 사람의 감정이 나를 위한 진심일까?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발목을 좀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금만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고 일단 움직여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집돌이 집순이다 라고 한다면 나의 방 밖으로 한 발짝 좀 나가보시면 어떨까? 사람들과의 교류를 충분히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렝스 카드 그리고 템퍼런스 카드가 이렇게 같이 나온 걸 보면 이번 인연은 단기에 끝나는 불꽃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신뢰와 꾸준함으로 서서히 다가가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기보다는 뭔가 안정된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 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연락이 늦다거나 조금 연락이 루즈해진다, 느슨해진다 했을 때 역시 얘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연락에 대한 태도나 내가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상대방이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다면 불안함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1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왕관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3개월간의 연애운을 알아볼 텐데요. 3개월간의 연애운의 흐름, 그리고 주요 이슈, 인물 특징, 또 관계 흐름을 통한 만남 시기까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으로 3개월간의 연애운의 흐름,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컵킹 완드 2번, 펜타클 5번 카드가 떴어요. 일단은 여러분 과거에 내면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풍부했지만 겉으로는 약간 드러내지 않았던 감정을 좀 조절하면서 상황을 지켜봤던 카드로 보여져요. 컵킹은 내가 다가가고 싶었지만 완드 2번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표현을 못했다. 그래서 짝사랑 또는 과거 인연에 대한 어떤 연락을 할까 말까, 내가 먼저 다가가 볼까 말까 이런 감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또는 썸을 타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어떡하지? 나 김치국물 마시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좀 깊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마음에 누군가를 좀 품고 있는 분들이 많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 인연도 없고요. 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분들도 원하고 있지 않을까. 좀 다정다감하고 나한테 헷갈리지 않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좀 기다리시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누군가가 나타나도 또는 지금 누군가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도 계속 약간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이대로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갈까? 어떤 갈림길에서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래도 저는 이왕이면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좀 답답해서 뭐 아니면 도지, 아니면 마라 하고 먼저 다가갈 것인가, 이런 국면에 처하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행동적으로 좀 뭔가 적극적인 걸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할 수는 있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확신을 좀 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펜타클 5번 카드가 마지막에 나와서 그러니까 초반의 연애 흐름에는 뭔가 감정적인 허기 또는 어떤 거리감이 약간은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건 상대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면의 어떤 불안감 때문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닌가 그런 고립감에서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연애 자체 이슈가 없는 건 아니지만 초반에 서로의 마음의 속도, 뭐 타이밍, 성격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살짝 정체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관계가 끊어진다라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더 깊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편으론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겠다. 별로다 싶으면 그냥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찾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3개월간의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컵 7번 카드, 소드 7번, 컵 8번이 떴어요. 뭔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앞으로의 3개월의 기간 동안 주변에서 한 2-3명 이상의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게 되거나 생긴다든지 해서 선택지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만큼 눈앞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지? 라는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어떤 플러팅이나 뭐 SNS,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수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여러 선택지가 있을 땐 보통 과거 인연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과 새로운 사람, 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드 7번이 나와서 그 중에 어떤 한 인연이 은근하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서히 여러분에게 물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티를 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뭔가 비밀스러운 방식,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는 거거든요. 또는 뭐 SNS라든지 메시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이나 플래팅이 약간 눈치 게임처럼 전개될 수가 있겠다. 서로가 밀당하는 거죠. 다가갈까? 아니 말까? 아니면 서로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는 컵 8번이 나와서 결국 이 중에서 누군가는 떠나보내고 누군가에게는 정착하게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 완드 2번이 나왔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선택지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의 연애운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때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런 여러 가능성, 선택지 속에서 나의 진짜 찐 인연을 골라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뭔가 조용한 분일 확률이 높고요. 어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의 기로에 섰을 때 흔들리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내가 이번 연애는 좀 성공적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또렷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냥 이 사람도 못 놓겠고 왠지 저 사람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내 감정 자체가 조금 흐지부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주변에서 뭔가가 갑자기 유패가 툭 나타난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은근히 다른 얼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친구였는데 그냥 지인이었는데 갑자기 호감 어린 감정으로 나에게 은근하게 다가온다거나 또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예 없어요 한다면 정말 SNS나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내가 여러 선택지에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인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모나 분위기, 성격, 기타 등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모나 피지컬적인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에요. 어떤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서 깔끔함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뭔가 분위기가 시끌벅적 이런 복장보다는 차분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빛이 굉장히 또렷하고 예리하거든요. 눈은 작지 않고 좀 집중력 있는 좀 또랑또랑하고 큰 눈매, 쌍꺼풀이 싹 균형 있게 잡혀 있어서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 빠져드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눈이 크다 보니까 뭔가 분석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니까 뭐지? 내가 지금 뭐 잘못했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만큼의 또렷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력이 강한 이미지입니다. 뭔가 느낌이 밝고 따뜻하면서도 에너지가 강렬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또는 보통 정도? 작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몸매 같은 경우는 뭔가 균형감 있고 자신감이 드러나는, 몸매가 이렇게 고든 분들 있잖아요. 구부정한 게 아니라 걸음걸이도 약간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소드 6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 물리적인 거리가 좀 먼 분들도 있겠다. 해외와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소식이 끊겼던 분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사람을 딱 보면 직관적으로 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썰미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도 굉장히 재치 있게 하시고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조금 리드할 수 있는 분들이다. 썸 단계에서 상대방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분석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말투에서도 직설적이라기보다는 언행이 조심스러우면서도 포인트가 있는,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자신감이 풍부하거든요. 주변에서도 좀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에요.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잘 따르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매력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매력을 표출하는 방법, 상대방의 매력을 캐치하는 방법이 뛰어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연애 스타일이 뭐냐면 뭔가 연애를 시작하면 따뜻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분들이거든요. 리더십도 강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살짝 쥐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인 면모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연애할 때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도 이분을 만나게 되면, 얘를 만나다 보니까 내 삶이 뭔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 내 삶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 밝아졌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외유 내강형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듯 보여지지만 내면이 굉장히 강하고 목표지향적인 분들이거든요. 뭐 어떤 과거의 상처나 상황들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성숙함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썸 초반에는 상대방을 뭔가 관찰하고 신중하게 움직이지만 관계가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상대방에게 점점 따뜻해지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그러니 이분들과 뭔가 진지한 만남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관계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남 시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완드 6번 카드, 완드 킹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6주 안, 앞으로의 3개월 안에 연애운이기 때문에 6주 안이라든지 이 안에 서로의 관계가 시작이 되겠다. 뭐 이건 사귀기보다는 만남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의 지체하는 부분들, 어쩌면 이 소드 8번은 뭔가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거나 이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확실하게 처음부터 마음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비밀스러운 거예요. 은근하게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시기는 있지만 감정의 숨김의 시간은 좀 있겠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이 되는 건 완드 킹 카드예요. 자, 완드 킹 카드는 또 5번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운의 숫자는 6, 5 이거거든요. 6주 안, 5주 안. 그래서 현재 썸을 타거나 이미 누군지 알 것 같다. 애매모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흐름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6주 안에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상황들이 오실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아예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늦어져요. 왜냐면 이 사람의 감정이 좀 드러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뉴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주변에 이성으로 보일 만한 사람이 전혀 없어서 내 이 갇혀있는 곳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이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은 3개월 차에는 들어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연애를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한 2가지 정도 알려드릴 텐데, 그러니까 아까 컵 7번 카드 나왔었잖아요. 여러 가능성 속에서 진짜를 찾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나한테 헛된 기대를 주는 사람은 좀 빨리빨리 거르셨으면 좋겠어요. 애매한 플러팅을 한다던가 자꾸만 애매하게 연락을 주다 말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시면 안 돼요. 정말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야지 내가 그냥 끌리는 사람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아, 이 사람 말고 저 사람 선택해 볼 걸, 이런 후회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펜타클 5번 카드나 그리고 소드 8번 카드, 이 카드가 나왔던 걸 보면 지금 나만 이런 거 아닐까? 나만 불안해하고 있는가? 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닫을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이거 혼자만의 생각일 확률이 높거든요. 에이, 상대방은 나 안 좋아해. 이거는 그냥 본인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행동, 불만 있으면 아, 이거는 왜 그런지 정확하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이분과의 관계는 오히려 진짜 나의 찐 인연과 거리가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타이밍이 좀 엇갈릴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해주지 않는다? 나를 두고 주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완드 킹처럼 먼저 과감하게 다가가고 이 상황을 본인이 주도해야 된다. 마냥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나를 진짜 좋아한다면 내가 적극적인데 싫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의 심판을 좀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은 선택과 집중, 이게 가장 중요한 3개월이에요. 그러니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연을 꼭 찾아내시길 바라면서 2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엽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앞으로 3개월간의 여러분의 연애운을 볼 텐데요. 우선은 연애운의 흐름, 그리고 주요 이슈, 또 인물 특징, 그리고 만남 시기, 마지막으로는 연애 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3개월간의 여러분의 연애운의 흐름은 어떤지, 감정 변화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서는 소드 5번 카드가 나와 있어요. 과거의 어떤 연애나 대인관계에서 약간의 어떤 오해나 의견 충돌 또는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또는 누군가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조금 어긋났다거나 누군가의 소통이 좀 빗나가 버려서 미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감정이 있었지만 속으로만 삼켜버린 상태, 자존심이나 타이밍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좀 풀어내지 못한 상태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혼자 너무 자존심 부렸던 건 아닐까, 썸관계에서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진 않았나, 오해한 건 아닐까, 이런 감정들이 좀 공존하지 않으셨을까 해요. 또는 진짜 단편적으로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과거에 내가 만났던 썸이나 인연에게 배신을 당했던 분들, 알고 봤더니 양다리더라, 알고 봤더니 환승연애를 했다더라, 알고 봤더니 바람을 폈다더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때문에 지금 배신감이 굉장히 좀 크게 밀려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카드에서 지금 펜타클 9번 카드가 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의 매력이 물이 오를 시기예요. 지금 너무 과거에만 좀 치우쳐 있는 상태가 아닐까. 여러분들은 앞으로요. 그리고 또 현재 뭔가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자기관리, 예를 들면 뭐 외적 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됐어. 나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그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상황들에서 벗어나서 망가졌던 뭐 몸매 관리라던가 외모 관리라든지 내적으로 좀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다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있어 보여요. 어쩌면 당분간은 나는 혼자인 게 당분간은 누구 안 만날래, 이런 감정이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솔로라는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당장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성들이 주목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런 여유로운 모습, 성숙함, 그런 매력을 보고 끌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자기관리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르게 끌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래의 카드에서는 완드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앞으로의 3개월 내에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적 결실을 맺게 된다, 이 모습이거든요. 대놓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줄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권이지만 뭔가 주변 사람들의 축하, 안정적인 관계, 이런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썸이 구체화된다거나 연애 초입으로 들어서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빨리 3개월간의 여러분의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컵 3번 저스티스 컵 페이지 카드가 떴습니다. 이건 지금 뭐 지인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친구 관계 또는 소셜 같은 루트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뉴페도 가능해요. 뭐 겹지인이라던가 또는 이건 소개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인의 소개팅. 그러니까 이미 알고 지냈던 사람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를 들면 뭐 친구의 친구, 뭐 동아리, 또는 직장 회식을 통해서 또는 취미 활동을 통한 모임을 통해서도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스티스 카드가 나와서 이 만남이 우연한 그냥 끌림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여러분들 모두가 뭔가 균형 잡힌 교감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일반적인 짝사랑이나 맹목적인 그런 감정보다는 서로의
상대의 어떤 입장과 상황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전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성적으로 괜찮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나 저 사람이랑 만나보고 싶다. 근데 뭔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것도 최대한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컵 페이지가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의 감정의 시작, 썸의 시작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뭔가 서툴지만 순수하고 설레는 감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가 먼저 가볍게 표현을 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여기서도 상대방이 먼저 고백을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귀여운 감정, 귀여운 고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지금 카드들을 보면 즐겁고 가벼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그런 만남을 보여주기 때문에 봐봐요,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오면 마음에 든다. 받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를 성숙하게 좀 발전시켜보자. 이러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물 특징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자, 지금 악마 카드, 마법사, 소드 에이스 카드가 떴어요. 일단 외모나 피지컬, 느낌을 보면요. 그건 좀 섹시하고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눈빛이 뭔가 자석처럼 확 끌리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땐 뭔가 차가운 것 같은데 뭔가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느낌도 있기는 하거든요. 몸매나 피지컬이 굉장히 눈에 띈다거나 어떤 성적인 매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끄는 사람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마법사 카드가 떴다는 건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개성이 좀 뚜렷하고요. 호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친 룩, 여친 룩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 센스 있는 분들, 그러니까 말투나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확 드러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뭔가 지적이면서도 재치 있고 그래서 첫 인상에서부터 확 꽂히는 이미지가 될 것이다.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그런 의심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도 매력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까 내 외적, 내적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드 에이스가 나왔다는 건 전체적인 느낌이 좀 깔끔하고 선이 또렷한 인상을 준다. 어쩌면 이분들은 눈매가 좀 예리할 수는 있어요. 말할 때 뭔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하는 센스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외모가 받쳐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다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눈에 꽂혀서 내가 지금 뭐에 씌였구나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이 봤을 땐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 마법사 같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지적이고 재치 있는 분들이고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홀딱 빠져들게 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데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솔직히 3번 분들은 과거 인연과의 재회를 좀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선 좀 필요한 조건이 좀 있거든요. 헤어진 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뭐 1, 2개월 이상 됐다든지, 또는 진짜 헤어진 지 며칠 안 되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 소드 5번 배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바람핀 사람을, 환승연애한 사람을 내가 받아주기는 좀 힘들어요. 내가 잘못한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제외를 할게요. 확률이 굉장히 작죠. 내가 바람을 폈든 상대방이 바람을 폈든 이건 좀 이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만난다라는 것이. 그치만 오해가 정말 오해로 현실로 드러났을 경우는 재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성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이분들이 소유욕도 강하고 매력 어필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썸 단계에서 은근히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분위기를 끌어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화력이 좋고 센스가 넘치기 때문에 연애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표현력도 좋고 플로팅도 굉장히 능숙합니다.
이거 웬만해서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깊어지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뭔가 불필요한 밀당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마음에 들면 그냥 직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관계를 정의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자칫 인기가 좀 많은 사람들이다 했을 때 좀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인기 너무 많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보다 한두 살 좀 많거나 동갑 정도 요런 느낌입니다. 연하 느낌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관계 흐름을 통해서 만남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완드 2번, 컵 프린세스, 완드 8번 나왔습니다. 자, 완드 2번은 좀 갈등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과거 인연과 새로운 인연 사이에서 내가 더 기다려야 되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갈림길에 설 수 있는 상태, 또는 이 사람을 내가 만나도 되나, 왜냐면 주변 지인이나 내 활동 영역 내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뉴페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내가 만나도 될까 이런 고민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면 2주 안에도 충분히 이분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2개월 안. 그리고 서로가 굉장히 빨리 가까워지는 건 8주 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달 안. 그러니까 두 사람은 2달 안에 제가 봤을 때 만나고 고백을 받는 시기가 굉장히 좀 짧을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안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사귀게 된다? 약간 이거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너무 좋을 수는 있어요. 관계도 빨리 발전되고 고백도 받고 연인 사이로도 발전되고 좋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연인으로 발전이 되게 되면 사귀게 되면서 안 맞는 부분들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을 가지시는 데 있어 여러분이라도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 놓칠 것 같아요. 괜히 제가 밀당하다가 놓칠 것 같아. 두려우시면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어차피 될 놈 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 연애를 하기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일단 주변의 모임이나 소셜 이런 모임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거든요. 컵 3번이나 그리고 완드 4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인연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스스로가 억지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려고 하시라기보다는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취미 모임, 경조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중요한 건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집만 하고 있다면 적어도 누구 친구들하고 좀 만남이라도 가져보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주저하지 말고 타이밍에 맞게 행동하다. 이거예요. 지금 흐름은 표현의 타이밍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주저하면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 관계가, 지금 우리가 사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부드럽게 다가갈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상대방을 좀 알아가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 약간 어긋남이 있었던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나를 발전시켜, 그래, 그놈이랑 나랑 될 거면 언제라도 되겠지. 이놈이 돌아왔을 때 나를 놓친 걸 후회할 만큼 이뻐져야지, 멋있어져야지. 그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신감 넘칠 수 있는, 자존감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내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성들이 나를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워 계시잖아요. 나가십시오. 운동하러 나가시고 얼굴에다 팩 하나라도 더 붙이시고 여태까지 밀려왔던 집안 일이라던가 공부라던가 이런 걸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머리를 좀 맑게 리셋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에게 고백해올 그분을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게 관건이 아닐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골드 리딩 시작할게요. 네, 우선은 오늘 여러분들의 3개월간의 연애운을 볼 텐데요. 3개월간의 연애운의 흐름, 그리고 주요 이슈, 그리고 주요 인물의 특징을 알아본 후에 만남의 시기, 여러분들의 이번 3개월간의 연애운을 높여줄 수 있는 연애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3개월간의 연애운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과거 카드에서 타워 카드가 떴습니다. 일단 과거에서는 연애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어떤 큰 충격이나 어떤 관계의 끝을 보신 분들이지 않을까 해요. 또는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일이 있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연인과의 어떤 급작스러운 이별일 수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와 다르게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무너졌던 경험을 갖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타워 카드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관계의 어떤 뼈대,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흔들렸던 그런 사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꽤나 큰 충격이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단순하게는 썸붕이 났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도 못하게 이별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카드에서는 그 충격에서 약간은 좀 지나오신 느낌이 강하거든요. 본인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 안정감을 그래도 되찾은 시기예요. 어쩌면 그 충격이 큰 만큼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냥 괜찮으신 부분, 충격이 크다 보니까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나신 분들이라서 안정감을 조금 되찾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컵 9번 카드는 자기만족, 자존감 회복, 나 자신을 챙기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나 스스로를 가꾸고 감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임을 시작했다던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든지,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주변에서 나를 좀 주시하는 사람이 생겼다든지, 일단은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의 이성운이 굉장히 상승하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드 킹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안에는 감정의 회복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를 맞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찾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신중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감정선도 뭔가 뚜렷한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은 뭔가 설레지만 머리는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뭔가 균형감이 잘 잡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별로 통해서, 충격적인 이별을 통해서 또는 끝을 통해서 관계가 붕괴됐지만 어떤 전환점이 또 찾아왔다. 현재 감정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회복이 된 후에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나는 너무 감정이 불안해요. 이 사람을 좀 기다리고 싶어요. 이 사람 말고 누굴 못 만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감정의 회복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뒤에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 뒤에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3개월간의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첫 장에 나왔는데 뭔가 현실적인 만남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실적인 환경에서 시작되는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일을 하는 곳, 또는 내가 배우는 곳,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던가 스터디를 한다던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기술이나 배움과 관련된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이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문카드는 만남이 뭔가 초반에는 조금 헷갈리고 감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이 뭔가 아리송한 싸움의 기류로 출발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건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서로를 뭔가 탐색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는 결국 이 만남이 현실적인 기반을 갖춘 뭔가 진짜 찐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펜타클 에이스는 하늘에서 내려준 행운이에요. 일명 로또 카드거든요. 우리 로또 맞았다. 얼마나 괜찮을 뿐인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감정적 환상에서 시작하지만 현실적인 신뢰와 안정감으로 뿌리를 내리는 인연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으로는 구패의 느낌은 들지 않아요. 아직 뒤에 카드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패보다는 새로운 인연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익숙한 환경에서 천천히 가까워지는 관계 쪽에 가깝겠다. 그리고 설사 우연치 않게 새롭게 만나는 인연이라고 해도요, 처음에는 그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편한 관계에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남자로 보여, 여자로 보여, 이런 관계로 발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인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컵 기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눈빛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말투는 또 차분해요. 외모는 뭔가 깔끔하면서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 사람을 보면 참 다정해 보인다, 다정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만한 인상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만의 스타일은 있어요. 근데 우리 일상복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슈트를 입고 출근을 하신다던가, 운동복만 입고 출근을 한다던가, 즐긴다던가. 크게 스타일이 변하는 건 없어요. 근데 뭔가 자연스럽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거나 어딘가 뭔가 기억에 남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누구누구 연예인 닮은 것 같아. 어디서 본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딱 보면 인상이 딱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 킹카드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좀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분들이에요. 과하거나 튀지 않지만 안정감 있는 스타일 있죠. 그리고 체형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컵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키는 평균 이상해요. 여성분들은 크지도 작지도 않는, 그리고 태도에서도 뭔가 여유 있는 태도가 눈에 보여지거든요. 막 급하고 성급하고 감정의 높낮이가 강하다, 다혈질이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보고 있으면 편안한 사람, 대화의 흐름도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 눈매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안정적인 외모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있으면 그냥 웃음이 좀 절로 나는? 주변에서는 좀 신뢰받는 타입이다.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다정다감한, 로맨틱한 썸 초반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해 올 거예요.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걸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막 훅 다가온다? 저돌적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씩 뭐 챙겨주면서 다가온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타이밍이나 흐름을 굉장히 잘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뭔가 상황들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운명처럼 얽히는 듯 하면서 이미 짜여진 각본인 거, 이런 걸 잘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그때 나도 거기 가는데, 나도 그날 그거 보려고 했는데,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엮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담스럽지 않고 기회는 만들어지는. 거기다 펜타클 퀸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요. 안정된 관계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단기 연애보다는 좀 길게 만나는 연애. 서로를 좀 잘 돌봐주고 믿을 수 있는 뭔가 파트너십 같은 그런 관계를 추구해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는 있겠다. 나이 같은 경우
연상이에요. 여러분은 펜타클 페이지로 나왔고 상대방은 펜타클 퀸이나 기사로 떴기 때문에 연상이거나 연하라고 하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된 동안의 페이스를 가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참 이분들 플러팅할 때는 뭔가 말투와 눈빛에서 뭔가 부드러운 게 도드러지는 분들이거든요. 요란하게 막 대시하는 거나 이게 아니라 은근하게 마음을 녹이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거 끼쟁이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끼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라면. 나한테 제발 끼 좀 부려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떠서 과거 인연분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또 되돌아온다라는 카드라서 여러분들 중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 어떤 오해나 큰 충격이 이게 정말 오해였구나라는 게 드러나신 분들 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락원까지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 과거 인연과 관련 없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 흐름을 통해서 만남 시기는 언제쯤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완드 퀸 카드, 스트렝스 카드, 완드 4번 카드 나와 있어요. 지금 완드 4번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4주 안,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썸을 타고 있다. 이제 알게 됐다. 알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설명해드린 상황과 좀 비슷하다. 이런다면 4주 안에도 충분히 관계 형성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는 3개월 차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주 안이나 또는 3개월 안이다. 왜냐면 그 안에는 완드 킹 카드가 떠서 뭔가 이성한테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좀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스트렝스 카드가 나와서 뭔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성이 나한테 다가와도 크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주요 이슈라는 것이 나랑 인연이 깊게 이어질 사람만의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썸을 탈 수도 있어요. 썸분 가볍게 썸 타다가 끝날 확률도 있지만 나와 좀 진하게 인연이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은 4주 차, 그리고 늦어지면 3개월 차에 이 인연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연애를 성공하기 위한 연애 팁을 조금 드릴 거예요. 2가지 정도 알려드릴 텐데, 우선은 감정의 불확실함에 있어서 이것을 행동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문카드가 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너무 혼자서만 상대방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작은 행동이나 대화로 상대방의 진심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무 기다리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좀 타이밍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완드 퀸이 나와서 자신감 있게 나의 마음을, 나의 매력을 겉으로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좀 표현할수록 관계가 빨리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완드 퀸이나 스트렝스, 인내 카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것은 강단 있고 매력적으로 나 자신을 보여줄 때 운이 트인다라는 의미거든요. 얌전히 기다린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고 교류할수록 인연이 빠르게 여러분에게 안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3개월이라는 기간도 땡길 수가 있죠. 내가 인내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3개월 차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1개월, 2개월 안에도 이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